24시간이 저희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이 툭 떨어져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서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의식을 회복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멈춤입니다. 잠깐 멈춤.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터지거나 파괴되거나 불이 나거나,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에도 멈춤의 장소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22년, 21년 됐나요?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적이고 무겁고 역사적인 글입니다. 24시간이 저희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철학, 저의 표현 방식 다 내려놓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생각, 철학, 표현 방식을 풀어내서 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민심도 살펴야 됩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중요한 연설문을 써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은 시간은 3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3시간 명철했으면 좋겠다. 명징했으면 좋겠다.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을 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쓰러졌습니다. 마치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아이스크림이 툭 떨어져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서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일종의 임사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오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눈을 떴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그때까지 새소리, 바람소리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이 소중한지, 터질 것 같은 제 이 머릿속에 바늘구멍을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제가 평생 읽은 책 가운데 좋은 글귀를 따서 만들어 놓은 독서 카드, 이제 막 이메일 주소가 확산되던 그 초창기에 저희 친구, 저희 후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하던 그 즈음에 마라톤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겁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그 청와대의 비서관동 지하에 런닝머신을 발견하고 그 런닝머신 위에 올라서 처음에 그 30분 시간을 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30분을 땀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35분을 걷고 그 다음 날은 40분 걷고 50분 걷고 55분,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걷다가 하루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1시간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본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청와대 마라톤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70명이 모였습니다. 청마동이라고 줄여서 불렀습니다. 그 청마동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직사회에서 마라톤 동아리를 아마도 처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 저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탄천둔치 잠실에 있죠. 그곳에서 모여서 강가를 달리는데, 한강가를 달리는데 북동쪽으로 달리면 겨울에는 그쪽에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영하 한 5도, 10도 되는 날, 눈보라가 치는 날은요, 이 눈보라가 바늘끝처럼 박힙니다. 아리고 정말 차갑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언저리에서 터닝을 하면 반환점을 돌면 뒷바람으로 바뀝니다. 마주보고 달릴 때에는 앞에서 오는 바람이 나를 방해하는 차갑고 아픈 바람인데 몸을 돌리는 순간 나를 밀어주는 바람, 느낌도 달라집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상황과 조건, 바람은 그대로인데 내 몸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나를 밀어주는 바람, 방해하는 바람,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순간은 나중에 그 글의 재료가 됩니다. 깊은 사색에, 처음에는 번민이지만 그것의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글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것이 또 고도원의 아침 편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런 아픔도 무너지는 순간도 나에게 나중에 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선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잠깐 멈춤입니다. 잠깐 멈춤.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번아웃 되기 전에, 자동차로 치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엔진이 불나기 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측면입니다. 불난 다음에 멈추는 것은 강제 멈춤입니다. 저절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불나기 전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어떻게 불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잠깐 멈춤의 경험, 연습, 훈련, 이것이 축적될 때 어떤 감을, 어떤 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몰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멈춤의 순간을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오늘 결론 내자 해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 직전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톱,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게 잠깐 멈춤의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임계점을 벗어나서 범람하거나 터지거나 파괴되거나 불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타이밍이 맞췄다 하더라도 멈추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죠. 불난 차가 터널에 멈추면 다른 차도 어려워지죠. 그곳은 빨리 패스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멈춤의 공간은 자연, 풀, 숲, 강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에도 멈춤의 장소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베란다에 꽃 하나, 나무 하나를 심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잠깐 멈춤의 경험을 자주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